자, 지금부터 마지막 단원인 통계를 배우게 될 거예요. 통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면 하나의 자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자료 값들을 바로 읽어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통계청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보시면요, S반 수학 점수에 대한 분포를 내가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자료값이라고 해요. 이거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별량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점수죠. 그쵸? 한 명이 98점, 80점, 75점 이런 식으로 점수들이 쭉 받았는데 하나의 자료가 된 거고 그 하나의 점수들을 내가 뭐라고 부르냐면 별량이라고 불러요. 변하는 값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도수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 막대 그래프인데 이것을 우리는 중학교 1학년부터 히스토그램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도수분포 다각형이 있어요. 여기에서 줄기와 잎 그림을 제외하고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은 굉장히 연관성이 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가지는 한 번에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줄기와 잎 그림을 이용해서 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자료만 봤을 때 80점대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로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일일이 하나씩 세는데 그냥 딱 봐도 살짝 귀찮죠. 그래서 자료의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보시면은 꽃이 자라나는데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아요? 줄기와 잎은 하나의 표현이에요. 점수를 봤을 때 98점이 있었다고 한번 해봐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 놓고 이 10의 자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줄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요 1의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잎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줄기와 잎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정리해보자. 즉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료들을 쭉 봤을 때 줄기가 뭐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9가 있고요, 8이 있고요, 7이 있고요, 6도 있고요, 5도 있고요. 5는 중복, 6도 중복, 7도 중복, 나머지는 다 중복.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줄기를 5와 6과 7과 8과 9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고요. 줄기가 5인 이파리들을 좀 봐볼까요? 줄기가 5면은 51, 50, 52, 또 55 이렇게 4개가 있죠. 여기에서 이파리만 쓰는데 그 이파리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낮은 점수부터 쓰는 거예요. 50점, 51점, 52점, 55점 이렇게 4개의 잎이 있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감이 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 줄기가 6인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61점, 64점, 66점 이렇게 3개밖에 없네. 그러면 1, 4, 6 지금 내가 보면은 이 자리들을 지키고 있는 거 보입니까? 왜냐면 이렇게 자릿수를 지켜줘야지 나중에 줄기가 5인 아이들이 6인 아이들보다 더 많구나. 그래서 50점대인 친구들이 60점대인 친구들보다 한 명 더 많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릿수를 지켜줘야 돼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이렇게 남은 자료들도 채워봤습니다. 줄기와 잎 그림만 봤을 때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명입니다. 이렇게 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10등인 친구가 몇 점이야? 라고 물어봐 버려. 1등이 98점이죠. 1등, 2등, 3등, 4, 5, 6, 7, 8, 9, 10. 10등은 몇 점인 거예요? 80점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해요. 그냥 한 가지의 질문만 봐도 어느 정도로 편리한지 바로 체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정리 방법을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는 다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하나의 표가 있고요. 여기도 하나의 표가 있어요.
그 표가 조금 생김새가 다르죠? 이 왼쪽에 있는 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수분포표라고 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수분포표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계급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계급이라는 게 뭐냐면 몇 점에서부터 몇 점까지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가 이거를 묶어내는데 그 몇 점에서부터 몇 점까지 요것을 우리가 계급이라고 해요. 앞에서 계산해봤지만 최고 점수가 98점이고요. 최저 점수가 50점이죠. 그 차이가 48점이 나니까 계급을 한 5개 정도로 나누면은 적절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계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불편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너무 작아도 정리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은 5개 내지 6개 혹은 7개 요 정도를 가장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나는 50점에서부터 60점까지 하나의 계급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50점도 이 계급에 포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점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60점은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60점은 이 계급에 포함하지 않아. 그래서 60점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계급은 60점 이상 70점 미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100점 미만 이렇게 계급을 나눌 수 있어요. 자, 합계를 좀 올렸죠. 그 다음 이 차이 있죠.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의 차이가 몇 점씩 나고 있냐면 10점씩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의 양 끝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계급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수분포표는 계급의 크기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10점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단위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10점이 계급의 크기가 될 거고요. 그럼 계급의 개수가 몇 개예요? 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급의 개수는 5개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 표로 정리를 해볼 건데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학생이 총 몇 명인지 왼쪽에서 세보면 되는 거예요. 51점, 50점, 52점, 55점 이렇게 4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수를 4라고 적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50점 이상 60점 미만을 받은 학생이 총 4명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방금 전에 어떤 단어를 썼었냐면 도수라는 단어를 썼죠. 즉 도수가 학생 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계급도 다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급에 대한 도수를 전부 다 채워봤어요. 그렇다면 맨 뒤에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 합계를 총 도수라고 합니다. 도수들을 쭉 합하면 몇 명이 나오겠어요? 당연하게도 4 곱하기 5, 총 20개의 자료가 있었잖아. 그래서 합계 도수, 총 도수 역시 20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받은 학생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2명이요 라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 더 80점 미만인 학생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80점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80점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점수를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거죠. 9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7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70점 이상 90점 미만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한 10명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70점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해봐요. 70점 미만인 학생은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7명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전체 학생 수가 20명이기 때문에 20명 중에서 7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체의 몇 %인가요? 퍼센테이지를 물어보고 있죠. 백분율이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요? 그렇죠. 100을 곱해요. 그러면 약분을 해가지고 몇 %? 35%에 해당이 됩니다. 즉 70점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35%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 다음
또 다른 자료의 정리 방법으로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계급이 가로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5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100점 미만,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세로축은 도수, 즉 학생 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 칸당 내가 한 명이라고 지정을 한다면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학생 수가 총 4명이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처럼 여기에 4칸을 색칠을 해줘요. 그 다음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학생은 3명이기 때문에 3칸만 색칠을 하겠죠. 같은 원리로 2칸, 8칸, 3칸을 색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완성시켜 봤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분포하고 있는 점수대가 몇 점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대답할 수 있겠죠? 가장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점수대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만 보고도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만 봤을 때 80점 이상인 점수를 받은 학생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 2개의 도수의 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막대 그래프는 8명이고 두 번째 막대 그래프는 3명이니까 총 몇 명이구나? 11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막대 그래프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로서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에다가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첫 번째 막대기, 두 번째 막대기, 셋, 넷, 다섯 번째 막대기의 넓이를 구해서 전부 다 뭐하면 더하면 되는데 내가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의 길이가 전부 다 어때요? 가로의 길이가 매번 10으로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서 계급의 크기가 오른쪽에서는 마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는데 가로의 길이가 계급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높이를 전부 다 곱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곱하는 것보다 막대 그래프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요. 두 번째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한쪽에다가 몰아놓고 세 번째 막대 그래프도 여기다가 몰아놓고 이런 식으로 막대기를 계속 이렇게 쌓아요. 쌓으면은 전체 막대기의 높이가 뭐가 되냐면 합계인 총 도수랑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그래서 높이를 한 번에 총 도수라고 한다면 막대 그래프의 넓이가 한 번에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자료를 정리하는 그래프의 마지막 하나가 딱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내가 뭐라고 썼냐면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썼죠. 이 도수 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이 히스토그램에서 막대기의 정중앙값 이 정중앙에다가 점들을 쭉 찍어줍니다. 이렇게 점들을 찍어주고요. 바로 옆칸 맨 마지막에 정중앙점, 바로 옆칸 맨 마지막에 정중앙점을 찍어줘요. 그래놓고 이 점들을 전부 다 자로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훨씬 더 보기가 간단하다는 거에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특징을 하나 알아야 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기 삐져나온 초록색 삼각형 보이나요? 여기 삐져나온 초록색 삼각형이 보여야 되는데 이 초록색 삼각형이 여기 밑에 하얀색 삼각형과 넓이가 100%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합동이에요. 그 합동 조건이 뭐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급의 크기의 절반이고요. 계급의 크기의 절반입니다. 계급의 크기의 절반. 그렇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요. 이게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ASA 합동 조건 때문에
넓이가 서로 어떻냐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넓이가 이 밑에를 채워주고요. 이 초록색 삐져나온 넓이가 여기 빈 칸을 채워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삐져나온 초록색 넓이들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빈 공간을 전부 다 채워준다. 삐져나온 초록색 넓이가 빈 칸을 채워줘요. 여기도 채워주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초록색 넓이, 히스토그램의 넓이, 막대 그래프의 넓이가 뭐랑 같냐면 다각형의 넓이와도 같아요. 보라색으로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들었잖아요. 그 보라색으로 만들어진 도수분포 다각형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밑에 도형의 넓이, 그래프의 넓이가 히스토그램에서의 막대 그래프의 넓이랑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으셔야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그 통계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싹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남아있는 상대도수라는 게 있어요. 그 상대도수만 배우게 된다면 1학년 과정이 전부 다 끝나게 되고요.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도 끝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료값을 정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 줄기와 잎 그림이 있었고요. 두 번째, 도수분포표가 있었고요. 세 번째, 히스토그램. 네 번째, 도수분포 다각형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정리된 자료값을 보고 읽어내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죠.